뭐라고? 탱가? 그게 무슨 말이야? 상작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작감. 나만 못 알아들어 좀 창피하긴 한데. 아 진짜 이놈의 나이 먹음. 챕터 3죠? 갑시다. 미분계수와 도함수. 드디어 미분 들어가네요. 그렇죠? 도함수. 미분계수와 도함수, 결국 미분을 들어가는데 별거 아닙니다. 미분은 그냥 어쨌든 극한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극한 배운 연습을 해서 극한 변형하는 게 좀 중요해. 알았지? 그러고 나서 막 어렵게 극한을 풀다가 미분법을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알았죠? 첫 번째 주제. 미분이라는 게 사실상 조금 미분이 뭐야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뭐 옛날에 뭐 티처스 이런 데서 정승대 선생님께서 뭐 미분을 한마디로 정의 못하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거 아니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개소리 같고 나보다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 저 미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그냥 꾸역꾸역 여기 그냥 짜집기를 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미분은 결국 이거를 관찰하는 거야. 이것도 아주 정확한 표현 아니고 미분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야. 저거 한마디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 못해도 미분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미분을 왜 배우는지 정도만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관찰하는데 그냥 변화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찰나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케이? 이해돼요? 눈에 보이는 순간의 찰나의 변화를 관찰한다. 뭐랑 비슷하지 않니? x가 1에 가까이 간다 할 때 1.01, 1.001, 00001 엄청 가까이 가서 순간에 뭔가의 극한을 구했던 것처럼 미분은 그 순간의 변화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변화율.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율의 종류는 보통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이 있고 뭐가 있냐면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 미분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얘죠. 근데 순간자가 보통 생략되기도 해. 변화를 얘기할 때. 알았지? 마치 우리 물리 배운 사람들 평균 속도와 속도는 다르죠? 그쵸? 속도 앞에 원래 뭐가 생략되어 있죠? 순간자가 평균 속도와 속도가 다르다 그랬는데 순간 앞에 평균이 생략되어 있어? 원래 그냥 속도라고 말하면 가로로 앞에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달라요.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볼 건데 평균 변화율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게 fx야. fx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요. 이 x를 a라 그러고 x를 b라 그럽시다. 괜찮니? 그럼 이 a라는 점은 a, fa, b라는 점 b, fb가 되겠죠. 그때 뭐 해볼 거냐면 이 a, b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 어떻게 되죠? b-a분의 fb-fa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아, 그래. 니네가 그동안 구했던 직선의 기울기 있지?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그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얘에 대한 표현을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럴 때 이런 거 기억나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세모 x 분의 세모 y라고 쓰겠습니다. 이 세모 x가 의미하는 건 x의 증분. 보통 증가량이라 그러고요. 어떻게 읽냐면 요 세모가 델타야, 델타. 읽는 방법. 델타 x라고 읽어요. 알았죠? y의 증분 델타 y라고 읽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델타 x가 의미하는 거는 x의 변화량 b-a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y가 의미하는 건 y의 변화량 fb-fa가 된다. 그래서 x의 증분, y 증분. 조금 표현을 x의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았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 그죠? 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분모가 델타 x죠. 델타 y가 이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봐봐요. b 대신에 이항시켜줘. 그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돼버리지. 그래서 b에다 이걸 대입해요. 그럼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수준은 이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이게 고1 때 배웠던 수준이고 고2 때부터는 얘랑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델타 x를 b-a라고 보고 나서. 알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델타 x 귀찮아. 그래서 보통 델타 x를 알파벳 h로 보통 치환을 많이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뭘 나타낸다?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잠깐만 풀어 써볼게 얘들아. 편의상 h분의 f 이건데 풀었으면요. 여기는 h가 이렇게 풀어쓰는 겁니다. 원래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봐봐. 이게 b잖아. a 플러스 h가 그치?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분의 f 빼기 f 같은 말이야. 알았니? 요거 두 개 뺀 게 이거라고요. 알았죠? 오케이? 이게 다 뭘 나타내는 표현들입니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분은 순간의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랑 연관이 있다? 미분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을 관찰하는 거.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동의어가 있어요. 뭘까요? 동의어. 이 동의어 들으면 저게 미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어떤 단어를 더 애용할 거냐면 미분 계수라는 단어를 더 애용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니네. 순간의 어떤 변화를 관찰하려면 뭔가 움직여야 되겠지, 얘들아. 얘는 딱 어떤 상황이야? A, B가 고정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점과 어떤 기본적인 정점이 있어서 이 정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지만 순간 변화율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이 필요하냐면 A, x는 A라는 정점이 하나 필요하고요. 움직여야 되겠죠. 여기에 이미의 P라는 이미 X값이죠. P라는 움직이는 동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A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점 하나와 동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동점 두 개 있는 거 미분 정의 아닙니다. 알았죠?
나중에 그 발레 하나 들어줄게. 자, 봐봐. 미분, 즉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점 하나와 동점 하나가 있어요. 얘는 고정돼 있고 움직이죠. 이해돼요? 내가 뭘 관찰한다고요? 순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지. 자, 잘 들어. 어떤 변화 관찰하나 봐봐. 이거 둘이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이해돼요?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냐면 지금부터는 점 P가요.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 말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소리고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관찰 대상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마다의 뭐를 관찰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상태, 변화를 관찰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니? 그 상태가 어떻게 되나 보는 거야. 자, 만약에 P가 여기 왔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P가 여기 왔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걸 관찰하는 거라고요. 이해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을 관찰한다고? X가 A에 가까워지는 순간을 관찰하는 거죠. 그럼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점점점 X가 A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뭔가 느낌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A에서의 뭐처럼 보일까요? 접선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필기하지 말아봐. 여기를 확대하면 됐습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P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치? 이해돼요? X가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그 순간은 마치 A라는 점에서의 뭐랑 비슷해 보여? 접선처럼 보이겠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게 끝이야. 아,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뭐예요? 극한이에요. 순간 극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관찰의 대상은 평균 변화율의 변화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평균 변화율의 뭘 보겠다? 극한을 관찰하겠다. 그래서 자, 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뭐를 관찰한다고요? X-A분의 fx-fa라는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알겠니? 이해되니? 다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어디 가서 미분이 뭐야를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미분계수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미분계수란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100% 면접에서 1등 답안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뭐야? 그러면 미분이 빵점이고요. 순간 변화율이 뭐야? 순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뭡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봐봐. 요 녀석이 평균 변화율인데 분명 이게 정의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동점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 동점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동점이 정점에 가까워질 때마다 계속 평균 변화를 관찰하는 거라고. 그 극한을 조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 극한 값이 의미하는 게 미분계수라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죠. 얘는 뭐예요? 극한이기 때문에 이 극한이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소리죠.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약속하기를 f 짝대기 a로 이 기호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f 프라임 a라 그래요. 얘는 극한값입니다. 알았죠?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f 프라임 a로 약속하자는 소리야.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바로 미분계수 정의야.
그러면 이거 보고선 똑같은 표현 나타내 볼게. 얘랑 같은 표현은 뭐냐면 리미트 잘 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은 델타 y라는 표현도 같은 말이고요. 맞습니까? 또 같은 표현은 뭐냐면 리미트 델타 x가 h잖아요. 잘 들으세요. 니네 보세요. 일로 와봐. 델타 x가 x-a잖아. 그치? 맞아? 델타 x가 x-a잖아요. 근데 우리가 x가 a로 가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 아까 h를 델타 x라 그랬으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h 이렇게 하면 얘랑 같은 말입니다. 이 둘 똑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의 약속입니다. 알았어요? 이해되니? 필기하자. 오늘 숙제가 혹시 지난번에 준 그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 다 끝났다 손 들어봅시다. 연속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지금 지난 주말에 와서 숙제 오답이 다 안 끝났다 손 들어보자. 다 끝내고 갔죠? 시간이 끝났죠 오답 그때. 그러면 소연이는 수일대가만 하면 되죠. 해왔어? 오, 진짜? 대박. 아,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성갱. 그러면 숙제를 프린트까지 끝난 친구들은 수일대가 문제가 별로 안 남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잘 들어. 오늘 숙제는 뭐가 나갈 거냐면 우선 밀린 거 안 되는 거 다 끝내 오시고 오늘 미분 숙제 나갈 게 별로 없잖아. 그치? 그 지난번 줬던 프린트에서 함수 연속까지 끝내 오시고요. 그거 다 끝난 사람들은 내가 오늘 현정이 준 그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잠깐 이렇게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조사할게요. 그 지난번 줬던 부교재 프린트가 끝났다 손 들어보자. 연속까지 다 풀었다. 어떻게 들어? 현정이, 유민이, 동혁이 끝났어? 연속까지? 거의 끝나가지? 깨끗해? So clean? 좀 풀었어? 한 장만 남았어? 끝났지 주한이? 준하는? 그러면 시험이 끝났니? 어? 연속만 남았어? 아니 왜 거요? 그래요? 나 출력만 누를게요. 아까 준 프린트 현정아 좀 어려웠니? 뭐야, 프린트가 40페이지야? 자, 프린트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빨리 숙제할 거 없어 필요하다. 유민, 우진, 동혁, 서희, 주한, 너. 준아 끝낼 수 있고 너 8개, 9개. 오케이. 할 수 있어 너. 자, 시작합시다. 이 수업이 끝날 때쯤 출력은 됐을 겁니다. 이해됐어 얘들 이 모양? 괜찮아? 오케이. 이어가자. 어차피 이 영상 우리 결석생이 없어서 니네들이 복습용으로 보는 거야. 조회수 확인할 거야. 3이 많은 거지. 정말 많은 거지 3이면. 내가 오죽하면 지난 강의를 공기로 전환했겠니? 전환하니까 조회수가 100이 넘더라. 자 볼게요. 아, 못 봤어? 자, 갑시다. 그 미분계 정의 알았어요? 오늘 뭐 문제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정의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아까 필기 몇 번까지였니 네모? 네모 2번인가? 1번인가? 1번이야? 어? 3번 할 차례. 아, 그래요? 오케이.
네모 2번 할 차례 아니에요? 순간 변화율 이거는 했는데 네모가 아니잖아. 가로야? 왜 네모지? 자, 보자. 왜 우시나, 왜? 영상을 확인하세요. 자, 네모 1-1로 가겠습니다. 자, 1-2예요? 가로 2로 갔어요. 아니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좀 그 네모 1번이었고, 괄호 1번이 괄호 2번 아니었어? 괄호 1번만 했어? 2번 할 때, 괄호 3번으로 하면 돼? 야, 시간 갠세하지 말고. 시간, 아, 진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로 3? 가자, 가로 3. 됐습니까? 자, 얘들아, 우리 봐봐. 우리가 함수 f가 있고, f는, 이제 x는 a에서 미분 계수다라고 할게. 이거의 뜻이 뭐라고요? 이거였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자, x-a분의 fx-fa라는 극한, 이게 바로 미분 계수의 뜻이라 그랬어. 알았니? 또 같은 말 뭐가 있어? 같은 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a 더하기 h-f, 이 둘이 같은 말이야. 그쵸?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이 극한이 뭐 한다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고, 존재한다면 기호로서 뭐라고 쓴다고요? f'a라고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 극한이 x는 a에서 뭐 한다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둘 같은 말이야 또.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거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거기서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결국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저 극한 모양에서 우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표현이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이게 우극한을 미분계수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이해돼요? 그리고 좌극한이 뭡니까? 좌미분계수. 이게 같을 때 비로소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았니?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게 존재한다? 결국 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하적인 특징이야. 기하적으로 아, x는 a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 접선의 기울기. 즉 우리가 순간의 변화는 그 접선의 순간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이게 바로 같은 말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괜찮아요? 우미분계수는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맞죠? 좌미분계수는 왼쪽 접선의 기울기. 그게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 잘 봐라. A에서 됐어요? 여기서 왠지 여기서 오른쪽 요 점이 오른쪽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있죠? 얘랑요 왼쪽의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에서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존재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게 존재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건 어때요? 우리 그냥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뭐 그냥 할 얘기 합시다. 이건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이 A입니다. 괜찮아요? 괜찮니? 그 여기 A의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 이거잖아요. 그치 얘들아? 괜찮아? A의 오른쪽 접선 이거잖아요. 맞아요? 둘이 서로 같아요? 틀려요? 느낌이 딱 틀리죠? A라는 점에서의 왼쪽 접선이 이겁니다. 맞아요? 시영이 알겠니? 오른쪽 접선이 이거예요. 서로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얘는 미분이 봐봐.
얘는 그래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F'A가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므로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직관적으로 볼 때. 알겠습니까? 이런 성질들이 있다.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미분계수의 어떤 정의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그냥 우리 이거 해볼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 아직 미분할 줄도 몰라. 알았지? 그냥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갑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조용히 해라. x제곱이에요. 그럴 때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2,4라는 점이 있거든요. 내가 2,4라는 이 점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하고 싶어요. 그2 관점으로 구합니다. 알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죠? 그럼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네. 맞아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맞아? x-2분의 fx 빼기 fe. 이 극한값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맞아요?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가고요. x-2분의 fx-fe.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이 뭐예요? 여기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까 식을?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서 x-2분의 fx는 x제곱이고요. fe는 4예요. 맞습니까? 뭔가 되네요. 따당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극한값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소리야. 고로 이 접선도 구해볼까요? 기울기가 4면서 2,4를 지나기 때문에 접선은 y는 기울기 곱하기 2,4 지나요. x-2 더하기 4. 그래서 4x 빼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는 이 접선권을 판별식 썼잖아요. 지금은 판별식 안 써도 괜찮아요. 미분해갖고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극한을 연습하기 전에 미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미분을 할 줄 알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응용이 알았지? 어떻게 구한다? 이 정의대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가볼까요? 똑같은 겁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외워야 돼요. h분의 2에서니까 f2 더하기 h 마이너스 f 얼마가 되죠? f2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는요 2 더하기 h의 제곱이고 f2는 4입니다. 뺀 거죠. 맞아요? 괜찮아 여기까지? 소연이 알겠어? 임수 알겠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다음 진도 되게 빨리 나갈 수가 있어. 미분계수 극한이 알았지? 어떤 극한이야? 요런 모양을 갖는 극한이 미분계수라는 거야. 극한 모양 외워야 된다라니?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분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h의 제곱 더하기 4h가 되는 거 맞아요? 약분합시다. h 더하기 4가 되고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똑같이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다 모양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모양 외우시면 목요일날 그냥 바로 극한 변형 갈 겁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미분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카메라 꺼주시고요. 지금 프린트 복사를 갖고 올게. 알았지?